힘 있는 자만이 조국을 지킬 수 있다. 조국 사랑의 뜨거운 인력. 무적 철갑 육군 필승부대. 불꽃처럼 젊음을 바친 필승 용사들. 1955년 부대 창설 이래 조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1991년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된 전군 최강의 기동부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야수혼으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땀을 아끼지 않는 필승부대 용사들. 신속한 기동력과 가공할 화력으로 적을 초토화시키리라. 전군 최강의 최신 기동 장비와 필승 용사의 사기로 빚어낸 무적 철갑의 신화. 통일의 그날까지 오직 조국의 방패가 되리라. 바로 이곳 무적 철갑의 명예에 빛나는 육군 필승부대에서 피를 나누었던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관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관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네, 필승입니다. 오늘은 육군 필승부대 예비역 출신들의 모임인 비봉회 여러분과 그리고 현역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 비봉회 회원 여러분은 아주 재주 많은 분들 또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중에 권소림 병장님 목각 예. 재주가 있으시다고요? 예. 군에 가기 전부터 시작하실 땐 또. 조각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걸 조각하셨나요? 지금은 도장 조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장 조각? 예. 도장은 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고 예. 저 도장 위에 몸통에 조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 용의 무늬 그렇죠. 이 모양처럼 그렇죠? 작품이죠 거의. 현역 시절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현역 시절에는 지관들 뭐 지봉이나 네. 예. 지통, 지휘통. 지 담는 그 통, 네. 네. 뭘 지렁이를 지휘봉. 담아? 지휘봉 넣는 통. 예, 그리고 지금 조각하고 넣는 또. 그러고 뭐 호랑이나 독수리 같은 거 뭐 이야. 그런 거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군요. 근데 아까 도장에 뭐 조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나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장에 조각한 거 못 봤어요 아직. 해줍니다. 해줘요? 지금까지 했던 유명한 분 어떤 분 있습니까? 예. 없는데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예, 예. 예. 저 전직 대통령 하신 분 도장을 파신 적이 있습니다. 도장 조각을. 예, 조각을 예. 뭐 아주 뭐 조각 목각에 대해서는 예.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세요. 사람이죠. 그럼 전우들도 하나 기념으로 좀 해줍니까? 저는 뭐 받았습니다. 딴 분은 못 받고. 못 받고. 예. 아니 어떻게 그 귀한 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저 양장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 우리 건설임 씨 사모님 옷을 한 벌 해드리고 그걸 좀 조각한 걸 하나 얻으려고 예. 좀 아양을 부리고 그래가 우리 가족들 거를 다 얻었습니다. 가족 걸. 예, 예. 그 몸으로 아양을 떨었어요. 예, 이 몸도 떨지 못하는 아양. 원래 의상실 하셨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예. 예, 그 군대 가기 전에 의상실을 한 게 아니고 네. 너무 집에 그 직공을 좀 했지요. 네. 어떤 놈의 집이에요? 남의 점포지요, 남의 점포. 남의 점포를 예, 예. 놈의 집. 근데 아주 특별한 재주를 또 가지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보다 더 특별한 재주? 예.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 최영렬 병장님 맞지요? 네. 저도 손이 한쪽으로 가는데. 어떤 재주를 가지셨길래? 뭐 이거 1급 비밀인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거 좀 남의 재산 이동 방법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 예. 위치 이동? 이동 방법. 위치 이동 방법. 예. 재테크에 능하시군요. 뭐 저희들 부대 내에서 네. 그 옛날에는 보급품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또 맡은 직책이 네. 그 보급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급료하고 이러면 이제 그 보급품이 모자라면 우리가 급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죠, 네. 할 수 없이 남은 내부반 걸 들어다가 우리 내부반에 옮겨놓고 급료를 받고 이제 그것도
뭐 그것도 뭐 나중에는 뭐 남의 내모간 걸 못 가져오면은 네. 뭐 애부고 막 살아도 무너뜨리고 그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찢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지주대를 하나 탁 들고 차버리면 천막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들고 나와가지고 최은열 병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주가 도둑질이시죠? 그런데 도둑질이라 그러면은 좀 너무 살벌하고요. 뭐 좀 이동해가지고 잠깐 빌리 썼다가 네. 또 우리도 또 많이 잊어버리니까요. 저 지갑들 조심하세요. 정말 어렵던 시절에 정말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되들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제주입니다. 네. 자, 모두 재밌고 개성 있는 예비역 분들이신데 네. 그 군 생활은 정말 확실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선배가 간다. 25년간의 전우회를 자랑하는 육군 필승부대 비봉회 예비역들. 오늘의 모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바로 내일 꿈에도 그리던 부대 방문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전쟁터 가는 것 같아. TV 내관 가시기 전에 다 저런 모양이에요.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25년 전 군대 생활 기억나죠? 예! 그럼 이제 우리 내일 또 우리 사단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새로 입대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우리가 현역을 능가하는 기분으로 가지고 딱 열심히 일하고 건배합시다. 뭘 또? 이야, 환영식. 25년 전 짧게 깎은 머리,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던 부대 정문. 잘해낼 수 있을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 현역들의 뜨거운 환영에 하늘을 나를 듯한 예비역들이다. 이거야말로 별단 장군이 부럽지 않구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던가 없다던가. 장군이 부럽지 않던 예비역 잠깐 사이에 계급도 없는 신병으로 전락, 기고 크루는 유격장으로 모셔졌으니 혹시 나 진짜 입대하는 거 아니여? 체력이 안 될 처음부터 텐데. 시작하는 거예요. PT균은 공포의 PT 제조 8번. 그때야 멋 모르고 악으로 깡으로 했다지만 빠진 군기에 적당히 불어난 중년의 몸. 백가죽이 아프고. 아이고 날 잡아잡쇼. 아이고. 역시 고참은 되고 볼 일이고. 현역 시절 누워서 올려보던 하늘에는 어머니가 떠올랐고 예비역이 된 지금 하늘엔 처자식이 떠오르니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렀다. 옛날에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 옛날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봐도 영 안 나오네. 드디어 꿀맛 같은 10분간 휴식. 예비역들이 일제히 달려가는 곳은 열애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 아, 열애자가 있었군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던가. 힘든 훈련 뒤에 대하는 짬밥은 역시 꿀맛. 그나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고참들의 식기까지 닦아야 하는 게 졸병들의 신세였다. 이제야 반격의 기회가 왔으니 하늘 같은 고참님, 이 식기 네가 닦아요. 작가 이용. 졸병들의 식기를 선선히 받아드는 정진도 예비역 병장.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자기 식기를 닦아본 적이 없었다니 후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씻듯이 식기를 닦을 수밖에. 잘했습니다. 예비역들의 숙소 신병교육대 내무반. 어제 기초유격 훈련 받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신병들에게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 날도 까마득하건만 전역 후 25년 만에 부대를 방문한 선배들은 어떻게 느껴질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애인보다 어머니가 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입대하기 전 많이 괜찮으셨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저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찾아뵈서 서로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 자꾸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데 네. 너무 숙연해잖아. 하여튼 뭐 다 부모 생각나면 다들 불효자식이고 다 그런 말이 들어가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뭐 훈련 열심히 마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훈련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떡을 한실 해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자네들한테 이 떡을 내가 하나 맞춰왔어. 멀리 고향에서 어머님이 면회 오실 적이면 꼭 떡을 싸우셨던 그 시절. 어머님의 보따리에서 나오는 그 떡이 그렇게도 반갑고 맛이 있었기에 후배들을 위한 선물로 떡을 빼놓을 수 없는 예비역들이다. 역시 선배님들이에요. 비봉 전우들의 애환이 서린 곳 북한산 비봉초소. 우리가 김남서대 근무하다가 비봉서대 근무할 때는 거기는 부식 수령이나 유료 수령이 안 되니까 우리가 힘으로 군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힘으로 산 꼭대기까지 드럼통을 밀고 올라갔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굳은 날씨. 그렇게 세월이 흘렀던 것일까. 초소로 향하는 길을 잃고 헤매길 수차례. 힘내! 조금만 힘내! 막걸리가 기다린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처럼 장군바위는 비봉초소의 이정표에 다름없다. 그렇게 보고 싶던 비봉초소의 막사. 그러나 그 자리엔 헬기 착륙장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콘센트 막사로 내려가는데 우리 내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옛날 콘센트 막사. 막사에서 추억의 한 자락이라도 잡을까 했건만 허전한 가슴 더욱 그리워지는 그 시절 전우들이고 얘나 그 자리. 김원장 거참님 보고 싶습니다. 여성님, 소장님 보고 싶습니다. 일어주세요. 전남님 병장 보고 싶다. 홍진아, 나도 보고 싶어. 옛날 생각이 나서. 보병의 필수 종목 구복. 완전 군장의 10km를 날듯이 달렸던 그 시절이었지만 50을 바라보는 예비역들. 예비역이? 비록 4km라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하고 먼 길이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통 후보는 있었지만 네. 완전 등장은 가능할까요? 1km 지점을 통과하면서 역시 현역과 예비역들의 얼굴 표정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한다. 현역은 쌩쌩인데. 예. 드디어 첫 번째 낙오자가 발생. 아유. 나이 앞에 이거 장사 어떡하나. 없다고 했던가. 역시 고참 예비역 병장이 가는 세월을 한시라도 들것에 실리고 말았다. 네. 아까 PT 체조할 때도 열흘자셨죠? 2km 지점. 이미 예비역들의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진 후 전우들의 대단한데요, 부축을 그래도? 받아야 겨우 뛸 수 있을 정도로 지쳐만 간다. 대신 민사는 현역 시절 보기 좋습니다. 혹독했던 10km 후보. 힘들어하는 전우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고 함께 뛰자며 손잡고 달리던 기억이 오롯이 떠오르는 예비역들인데 대단합니다. 전후의 배낭까지. 고참이라 군기가 빠져서일까 유격에서 열일했던 두 고참이 나란히 낙오가 되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고 또 뛰던 후보. 허나 돌이켜보면 힘들어요. 심신을 단련하고 전우회를 쌓아갔던 소중한 과정이었다. 어이, 4kg 대단한 거예요. 멋집니다. 영원한 청년 필승 예비역 용사들, 변치 않는 젊음 영원한 전우회 필승 예비역 용사들, 어떠한 도전에도 물러서지 않는 역전의 용사 필승 예비역 용사 파이팅! 너무나 아니, 멋집니다. 멋져요. 예. 필승부대는 예비역도 이 정도로 강하군요. 저는 예. 1km쯤에 다 다운될 걸로 생각했어요. 와,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최준호 병장 어디 계세요? 네, 할만했습니까? 할만은 했습니다. 병 안 나세요? 몸은 좀 괜찮습니다. 아팠죠? 예? 괜찮습니다. 그날 한 5km 좀 더 달렸었으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뛸 수 있습니까? 뛰라고 그러면 뛰시겠어요? 지금 군기가 빠져서 안 됩니다.
시킬까봐. 완전 군장은 우리가 처음 봤죠. 그래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또 아까 저 나고 하셨던 분 죄송합니다만. 예.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손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실은 나이를 어쩔 수 없겠죠. 우선은. 나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구분을 지금 우리 층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여튼 끝까지 완주를 다 하자 예. 결심을 했는데 한 100m 좀 남겨놓고 예. 갑자기 숨이 딱 멈더라고요. 100m 남겨도. 예. 그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숨 안 쉬었어요? 아 쉬었죠. 다행히 쉬었죠. 그 뒤에 앰뷸런스가 와갖고 100m는 거짓말이고 네. 한 2km 정도 뛰고 쓰러졌어요. 비봉 그쪽 북한산 그 비봉에 네. 군부대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왜 그러게요. 하필 그곳에 군부대가 있었는지 예. 한 병장님. 그 전에 김신조 일당이 그 서울을 목표로 해서 진입하던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각 부대를 쭉 깔았었어요 산속에다. 그 김신조 루트 그거 막는 거예요? 예예. 글로 이렇게 그래서 1, 2, 4 군부대였죠 그때가? 예. 예예.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부대가 그런데 높은데 근무하다 보면 힘든 일이 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겠네요, 진짜. 평지 근무도 아니고. 예.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전기가 안 돌아서 촛불을 켜고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서울이 그래요? 지척인데. 예, 그러니까 예. 주위에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전기 안 들어오고 예. 촛불 켜고 또. 첫째 그렇고 둘째는 한 3km 계곡에서 물을 길어 담았고요. 부식을 또 등짐으로 져서 날라다 쓰고요. 먹고. 그리고 예. 기름 같은 거 유류를 예. 드럼통을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렸다면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고생들 하셨네요. 예. 그 높은 곳에. 아무리 그렇게 높은 곳에 있어도 그 북한산 주변이 그 유원지가 좀 많은지라 그렇죠. 민간인 출입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구 병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민간이 통제돼 있어가지고 예. 인적이 좀 드문 것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또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특히 그 연인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무도 우리가 없을 그걸 것이다. 보겠습니까? 예. 못 보죠. 못 보죠. 도저히 예. 못 참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대로 인솔 해가지고 예. 일단 분류를 시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네. 예, 여자는 내후반에 이제 데리고 가서 예. 이제 대화도 나누고 대화. 뭐 아가씨들 주소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은 좀 그동안은. 고생을 하죠. 네. 쪼글대기도 하고 뭐 쿠션도 하고 네. 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고참 쫄병이 구별이 돼요. 네. 내후반에서 아가씨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고참이 하고 그렇죠. 네. 예. 쫄병은 또 맨마다 하죠. 기합 주는 건 저희가 합니다. 쫄병.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 당시 그 저희들한테 고통을 당하신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수사기관에서 나오신 것 같아. 북한산 비봉에서 복무했던 비봉 전후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TV 내부방 과연 이분들이 군 복무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죠. 쫄병 수첩. 때는 바야흐로 25년 전 산꼭대기 부대까지 부식을 나르던 3명의 악동 병사가 있었는데 몸에 배고픈 거 북한산도 식후경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입 베어물고 배고픈데 장사가 따로 있냐? 체력은 국력이라고 우선 먹고 보자고. 일주일 부식이 겨우 당근 오이 한 토막. 이상 이런 취사병들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로 대변신. 연병장의 쿠라타는 냄새가 나도록 기고 또 기기를 몇 시간째. 그 다음 묻잖아. 내만 묻나? 니는 안 묻나? 아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구만. 내 무반에 초가 다 떨었다. 이번에 못 구워 말지? 다 죽는 거야! 이번엔 정말 아프다. 이건 또 초를 어디서 구하냐? 봐봐, 저 먹고. 저게 바로 신관사 이거.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다. 나무아미타 관세음보살. 절에 가면 초가 많죠. 야호! 아이고. 교수님 우리 때문에 하셨어요. 혼비백
혈액산한 스님 어쩐냐 제발 깨어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부대에 초가 떨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초가 필요했던 부대 사정에 기꺼이 초를 내주려고 하는데 세 사람 무땀시 넋이 빠진겨?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순식간이구먼. 공약물을 보고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 그들의 합정은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주통을 끼고 망연자실 한숨만 내쉬는 스님을 뵀는데 스님, 왜 그러세요? 4차례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번 진 신세를 갚을 철회의 기회가 왔다. 이것저것 잔꾀를 총동원하는데 시주통과 부대를 연결하는 비상벨 설치. 이게 바로 최첨단 비상벨인데요. 그러십니까? 시험 한번 해드릴까? 누르기가 무섭게 바람처럼 나타난 5분 대기죠. 연습. 아닌가 보다. 으따 빠르기도 하네. 와, 또 눌렀다 하면.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도 선생이 사찰을 방문하고 도 선생 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최첨단 비상벨이 울리면서 제트기보다 빠르게 출동하는 5분 대기죠. 과연 도 선생의 운명은 어찌 될까? 그날 혼쭐 난 도 선생은 군인 무서운 맛을 톡톡히 봤다. 도둑 잡는 병사들 그들의 실화는 그 후로도 계속됐고 북한산에선 도둑이 깨끗이 자취를 감추었다나 뭐래나. 물론 적을 잡기 위한 5분 대기 좋은지만 저럴 때 참 좋은 일도 했는데 그때 예. 슬쩍 자라는 최홍렬 병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제가 있었습니다. 아, 당연히. 예, 제가 잡았죠. 네. 역시 도둑은 도둑이 잡는군요. 그 도둑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참 그 연불보다 제밥에 뭐 네. 눈이 어두웠다고 네. 그 음식들을 보는 순간 그 표정들이 네. 이야 정말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맞아요. 한 번에 해치울 것 같은 네. 그런 눈빛이었는데 예. 백만년 병장님 그 시절 기억나는 거 그때 한번 도롱뇽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건이요? 도롱뇽 사건. 도롱뇽 사건. 네. 도롱뇽. 한번 훈련을 갔다가 한번 훈련 갔다 들어오니까 그 부대에는 고참 잔류병이 한두 명 났는데 네. 고생들 했다고 또 특별히 또 도롱뇽을 갖다가 내과에서 한 동이를 잡아왔더라고요. 아유, 예. 한 동이를 잡아놨는데 우리 또 소대장님이 또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고참들이 독식은다고 전부 다 한 마리에서 다 먹어야 된다고 예. 딱 세워놓고 주는데 그걸 또 이렇게 먹을 때 좀 탁차가 기절을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산채로 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예. 입에 들어갑니까 이게 목구멍에 들어가면 간질간질. 그래서 5번만 시도를 해가지고 예. 겨우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 도롱뇽이라는 게 도마뱀처럼 예. 비슷하게 생긴. 아니 그게 이제- 몸에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허리 아픈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도 이 허리가 안 아파요 지금. 도롱뇽 말고 꽁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면서 임병창 병장님. 꽁이요? 꽁도 기절시킵니까? 꽁도 이거예요? 꽁 사건. 네. 산꽁이요, 꽁. 꽁. 예, 아침 구보를 나가는데 예. 겨울인데 구보를 가기가 영 싫은데 추워갖고 맨 뒤에 따라갔어요. 어슬렁어슬렁했는데 앞에서 예. 군가를 부르니까 꽁이 꽝꽝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꽁이 엎드려 꽁이 그래, 꽁 엎드려서 하고 가만히 계세요. 꽁이 꽁꽁 부르는 사람 맞아. 맞습니까? 꽝꽝 하고 날아가죠. 그래요? 그래서 날아가는데 없었어요. 돌을 무의식 중에 날아간 자리를 탁 던졌더니 예. 이게 팍 치솟다가 떨어져요. 어허. 꽁이 맞았구나, 맞았어. 필승부대 사격수는 그 정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뛰어가려니까 사람이 한 7, 8명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 가갖고 예. 그 꽁을 잡았어요. 잡아갖고 왔는데 우리 이제
우리는 3대대인데 2대대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그때가 대대 AT 훈련인데 네. 공 때문에 지원이 때문에 나왔어요. 지원을 합니까? 아니요 치사병으로 지원 나온 예. 우리 동기가 있어갖고 아. 그 동기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좀 해주라. 그러니까 해준대. 그래서 술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한 3km 네. 그 정도 돼요. 불빛이 보이는 저기가 술집이래요. 거기는 쫄병을 시켜갖고 네. 술을 사다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뒤끝이 용 안 좋았어요. 어떻게? 특박을 못 갔어요. 2박 3일. 네. 왜요? 그거 먹었다고? 왜? 그거 먹었다고? 상납을 안 했잖아요. 상납을. 아, 못 사람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데. 고참들은 아, 네, 정진도 예. 병장. 네. 자, 큰 꽁이 말씀하세요. 꽁을 그 잡는 거를 그 소대장님이 구보 인수를 하다가 그걸 봤어요. 예. 그걸 봤는데 목격하셨군요. 예. 그 소대장님은 아 저것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네. 예. 나도 이래- 부르겠지. 예. 자기가 설마 그 꽁을 지가 먹겠냐. 네. 그러면서 그 소대장님이 중대장님한테 아 우리 소대원이 꽁을 한 마리 잡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오늘 맛있게 뭐 술이나 한잔 합시다. 예. 네. 이래 됐는데 그 꽁은 저 임병창이하고 저하고 이래 저 고참 몇 명이서 예. 네. 아침에 그 해장거를 벌써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드신 것도 아니에요. 없애버렸어요. 소대장님, 중대장님이 그 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꽁이 안 오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비상을 걸어가지고 네. 대대로 훈련 나갔다가 대대로 기대를 하면서 일일이 길에 가는 저 사병들 술 먹은 사람 색출해내는 거예요. 네. 후 불어라. 손이 되고 이제 입을 갖다 대고 후 불어라 이거지요. 술 냄새 나는 거. 음주운전 우리 이렇게 단속하는 것처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요 저 임병장 병장하고 지금 여기 없는데 김정규 병장이라고 네. 두 사람은 걸렸고 네. 저는 예. 후불을 하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불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체질은 참 머리 잘 돌아가요. 예. 어쨌든 후나 후소리 똑같거든요. 근데 김승조 병장님 그리고 권소림 병장님 두 분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들었는데. 천남매부가입니다. 네. 누가 처남? 아 처남이세요? 예. 제가 천남이죠. 처남이고. 상당히 헷갈리십니다. 예. 저희가 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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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지금 예. 마이크 드신 분이 더 오래되신 분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내인데 아직 형님이라고 소리 한번 안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관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사연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네. 쫄병 수첩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쫄병 수첩. 야 일로 와. 예쁜 여동생 있어? 없습니다. 너는 있습니다. 태초부터 고참들은 여자한테 꼼짝을 못하죠. 으이 그짝이 이쁘게 생겨버렸다. 바로 예쁜 여동생이 있으면 군생활 편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동생 없는 게 죄냐고요. 더블백 동기인 김승조. 그럼 여동생 때문에 제 군생활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잘했지. 내가 나는 또 끌어줄게. 고참들의 차별 대우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철모가 본인이 철문을 잃어버려. 하루 종일 원산 폭격의 한강 철교 기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규야 무슨 고민 있냐? 저 철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나한테 맡겨 걱정 마. 고참들이 앞을 다투어 승조의 철모를 구해왔습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동생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조각에 소질이 많았죠. 나무와 조각도만 있으면 뭐든지 쓱싹쓱싹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승조와 저의 운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뭐 저의 천부적인 재능을 용케 알아본 승조 녀석의 탁월한 판단이었죠. 승자야 잘 지내고 있지? 오빠도 공부 잘합니다. 그럼 일요일에 한번 먹자. 야 권소림. 이병권수림. 너도 애인 있냐? 예? 면회 왔단다. 어허.
오만 척광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처음으로 온 면회였습니다. 야 신난다 신나. 옆집 살던 소꿉친구가 철들어 면회 왔나 싶었는데 난생 처음 본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모르나 보죠? 안녕하세요. 저 승주 오빠 동생이에요. 어떻게 한 뱃속에서 태어난 남매가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쁜 승자 씨. 전 첫눈에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렸죠. 저기요 승자 씨 어떻게 저한테 면회를 다 오셨어요? 오빠가 조각품 하나 갖고 싶다고 하길래 예? 아니 어디 하나만 만들어 주겠습니까? 제가요 100개 1000개라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고 2년 후에 저희 두 사람 결혼했어요. 그래서 군대 동기인 승준 녀석과는 천안매부지간이 됐죠. 여러분 저희 부부 어때요? 천생연분이죠? 그러셨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되지만 목각 하나 얻고 싶어서 동생을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근소림이하고 저하고는 같은 동기고 훈련소서부터 쭉 계속 같이 제대할 날까지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인간성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저 동생은 별로 뭐 좀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설득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좀 여쭤봐야겠어요. 김승조 병장님의 여동생이시자 또 이 권소림 병장님의 현재 부인이신 김승자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이 당시 오라버니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만나게 해주시던가요? 초등아 오셨을 때 휴가, 예. 권수림 씨 그 오빠가 이제 와서 봤어요 저를. 예.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뭐 찍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승자 씨 정말 조각 같은 거 많이 받으셨어요? 예, 연애? 예. 어떤 거요? 뭐 그때 당시 호랑이하고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하셨구나. 예, 전문입니다. 예, 호랑이하고. 거북이 바둑판이라고 큰 거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수리하고 코끼리 이런 것도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다 이제 오라버니한테 다 상납하시고. 예. 그러면 그 당시 군에 있을 그 당시 솔직히 조각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각이 마음에 들었죠. 그 당시에 무서운 운명이 아닙니까? 네, 정말 솔직한 말씀이에요. 네. 근데 네. 살다 보니까 참 착하고 좋아요. 아 누구 키우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권소림 병장님은 여동생 없습니까? 그러게요. 네. 원래는 있습니다. 저기서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조병수첩에서는 네. 없었지만. 근데 그때 얘기할 때는 내 동생 소개시켜줄게. 네. 네 동생 소개시켜도 이랬는데 그때 우리 동생은 애인이 있었어요. 안 되죠. 예, 그래갖고 나만 그것도 억지로 사정 해갖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만 손해봤지요. 네. 왜 손해봤습니까? 예? 왜 손해봤어요? 나만 동생. 아니 나만 동생 두고 지 동생은 내는데 못 아니 줬으니까 내가 그 대신 손해봤지요. 뭐다 받으셨잖아요. 뭐 호랑이 뭐. 조각 받은 거 전부 다 그 뭡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집 갈 때 다 가져갔어요? 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또 이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도롱뇽이나 한 마리씩 만들어가지고서는 드리세요. 권소림 병장님 어떠세요? 프로포즈 하실 때도 뭐 조각으로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고깃집 데리고 가갖고 그냥 네. 배불림 이기고 뭐 하셨죠. 25년 전만 해도 고기 가지고. 그때 소고기가 좀 비쌌습니다. 비봉회 전후 그 예비역 여러분들은 네. 가족 같고 이런 고참들이 있다면 지금 이 필승 부대 현역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들이 고향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영 통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이렇게 어디서 본 전투복을 기억이. 쓰고 TV 드라마. 전투복을 입고 있으니까 잘 기억 못 하시나 본데요. 자, 그러면 이 전투복을 쫙 벗으면 짠. 기억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대한민국 남자인상 이렇게 군복을 입고 무적철과 필승 부대에서 멋지게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모습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군대 와버린 거 아쉽게 생각하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군생활 아주 멋있게 하고 전역 후에 재밌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탤런트 필승! 조상기 씨. 예. 이번에 저희 형님이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엄청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디서 올리냐면은 대구 동아 쇼핑 옆에 있는 삼성 스포츠센터 5층 예식홀에서 대단합니다. 2시에 예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은 김상철이고 신부 측 이름은 박경숙 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만 24세 이하는 부조금을 안 받을 테니까 많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식사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나머지 형님, 부정하라 이거야 이게. 축하드립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저 혼자 몰래 집을 나왔었죠. 그땐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집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기갑병.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면서 물론 저 혼자 입대했지만은 참 많이 쓸쓸하기도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편지 한 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집에 가도 좋다는 면제 파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훈련소에서 부모님과 군생활 열심히 하겠다 하고 다짐하고 헤어졌는데 불과 3, 4일 후에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가려니 좀 제 마음이 그래서 군의관님께 그냥 군생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술 잘 받고 완치되어서 남들과 똑같이 군생활 하고 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제 군생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부모님도 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유. 군에 들어온 지 1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나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노력, 패기, 끈기가 없었던 저에게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역 고참들의 전통과 긍지를 저뿐만 아니라 정찰대원들이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승! 석현아, 내가 너 석현아, 그리고 석현아, 그리고 넌 그리고 내 걱정이랑 하지 마라.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너 그래, 석현아, 사랑해. 저 말 때문에. 저 얘기, 예. 아유, 엄마 힘들어요. 수화마비 때문에 몸 불편하시고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정원아 미안하다. 엄마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아들 군대 갔는데 면회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정말 미안하다 정원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울고 싶은데 차마 아들이 남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군대에 와서 엄마 때문에 운다고 하면은 엄마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울지 않고 그냥 명랑한 기분으로 엄마 괜찮아 그렇게 했는데 엄마 걱정할까 봐 이렇게 TV로나마 엄마한테 아들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 참 장합니다. 2년 후에 정말 멋진 남자로 제대해서 엄마 앞에 나타날게. 아주 인물도 얼마나 좋은지요. 네. 지금은 일병이 됐네요. 이정원 일병.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이정원 일병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말입니다. 다리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못 쓰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안 되셔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돈 버시는 거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아 참 쟤는 불쌍한 애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저렇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쟤는 참 불쌍한 애다.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참 멋진 훌륭한 장한 아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 내가 뭐 사귀는 여자도 있고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도 했지만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엄마 몸 건강하고 그리고 나 전역해서 그때 엄마한테 정말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될게. 네, 어머니의 희망입니다. 저런 아들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네. 아 정말 아주 가슴 뭉클하고 든든하고. 그런가 하면 비봉회 예비역 분들도 물론 이 효심이 대단하시다고 해요. 네. 강한우 병장님, 예. 저희 가정이 그렇게 뭐 그전에는 참 못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제 갑자기 가훈이 망하는 바람에 참 이제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한 면회 휴가를 나오면은 그때만 해도 그 철거민들이 그 철거민촌을 많이 철거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막노동 같은 거 하고 이제 예. 휴가에서 25일 나오면은 거기 가서 이제 돈 같은 거 벌어서 아유. 먹을 게 없으니까요. 휴가 나오면 가서 쉬는 게 아니고. 그러게, 네. 예. 그런 것이 그러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는 솔직히 효도가 아니고 항상 그게 안타깝죠. 그렇죠, 제대로 못 해드린 부모님 것이. 입장으로는. 사실 군대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괴로워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집안일 생각하면은 집안이 잘 살고 또 걱정이 없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까 전 평소에 말하자면 가장 괴로울 때가 네. 가정을 직장을 이제 집안을 생각할 때 누가 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애틋한 마음이 드는 어머니만큼 이재구 병장님은 또 뵙고 싶은 분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군 복무 시절에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저에게 정말로 용기와 희망을 주신 우리 중대장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중대장님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네.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우요? 전우요. 어릴 때부터 이별나게 나를 따르던 동생 재호. 먼 길마다 않고 탐나는 대로 면회를 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형 보고 싶어서 왔지. 자식. 몸에 건강하시고? 아주 건강하셔. 네. 학교 공부만으로도 힘들 텐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까지 해야 했던 동생이 마냥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전사 중에 전사라던 김명남 중대장님. 동생 생각에 힘겨울 땐 중대장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뭐라고? 이재구 잠깐 나와라. 그날 밤 영문도 모르고 중대장님을 따라 나섰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한참을 망설이다 꺼내는 이야기. 그건 가스 사고를 당한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삶을 접어야만 했던 내 동생 재호.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돌아왔지만 동생의 죽음을 떨쳐버릴 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 자신이 더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생의 죽음,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재구! 아직도 눈에 선한 재호. 동생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타령은 한 건 아닐까? 중대장님과 전우들은 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재구! 그날 중대장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힘들지? 자, 술 한잔 해라. 어서? 징계를 각오한 저에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불고기를 사주시며 조심스레 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는 중대장님. 비온 뒤에 더욱 굳어지는 땅처럼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라고. 이게 뭡니까? 임마, 힘들면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린 피를 나는 전우야. 다음 정리 잘하고 돌아와라. 감당하기 힘겨웠던 시간들.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던 김명남 중대장님. 이제 반백이 다 된 나이. 제가 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명남 중대장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더 크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중대장님 어디 중대장님 계십니까? 이재구 병장과 감격의 재회를 합니다. 이게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그래? 나는 못 알아보겠어. 25년.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저 이재구 병장 동생이 가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가 봐요. 이재구 병장. 기억이 됩니다. 예? 네. 기억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가 보죠? 예, 못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그 불고기 사주신 생각 나십니까? 그 기억은 안 나고요. 원래 베푼 사람은 생각이 안 나. 그 당시 이제 좀 중대원들 중에서 예. 좀 문제의 소지가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병사들은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먹을 걸 사주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위로를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참 정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 감동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만 주면 뭐든지 다 하거든요. 네. 오늘은 방송 끝나면은 네. 불고기는 우리 부대원들이 다 사드리십시오, 중대장님. 마음껏 먹고 가겠습니다. 그 김명남 중대장님 덕분에 당시 그 중대가 막강 중대가 됐다는 그런 네. 후문이 들리던데요. 그건 뭐 과찬이고요. 다 결과적으로 중대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76년도에 최초 중대장을 그 부임할 당시는 전 이침식도 못하고 이제 바로 중대장을 하게 됐는데 네. 큰 사고로 인해서 중대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휘 방침을 정한 것이 우선 이 체력을 통해서 네. 정신력도 강화시키고 네. 단결력도 좀 배양을 시켜서 이 중대를 끌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구보를 아침 6시에 기상하면서 예. 배낭을 메고 10km 구보를 하고 일과 8시간 마친 뒤에 일과 후에 또 10km 구보를 하고 해서 아마 그 구보에 의한 그 무장 구보에 의한 어떤 그런 정신력의 결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필승 부대가 있는 거겠죠. 군인의 멋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패기라고 그러죠. 패기. 그렇죠.
젊은 날의 그 패기. 지금 전우들 아직도 그 옛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패기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군인 정신으로서. 오늘 중대장님 뵙고 싶었던 분들 이렇게 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BS